안녕하세요. 치앙마이 한글학교 중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 2020년 5월 2일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단원 생각의 나무를 키우다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글쓰기에도 윤리가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2쪽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쓰기 윤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윤리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힘, 왜곡 없이 인용해야 함,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함 등이 있습니다. 글쓰기에도 윤리가 있다의 학습 목표입니다. 쓰기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쓸 수 있다. 교과서 182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전자우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보자 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전자우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수야, 내가 정말 좋은 음악 파일을 구했어. 나도 어렵게 구한 파일이지만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특별히 너에게만 보내줄게. 여러 곡을 묶었으니 내려받아서 잘 들어. 음악 파일을 돈을 주고 구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받아서 들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은 자, 나는 친구에게 고맙지만 그 음악 파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공정하게 값을 지불하고 음악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윤리에 맞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쓰기 윤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2쪽 아랫부분에 이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글쓰기에도 윤리가 있다의 제재 연구입니다. 이 글은 설명문이고 성격으로는 정보 전달적, 구체적, 논리적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쓰기 윤리이고 주제는 쓰기 윤리 준수의 중요성입니다. 이 글의 특징으로는 쓰기 윤리를 사회적 쓰기 윤리와 개인적 쓰기 윤리로 나누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설명문이지만 맺은말 부분에서 쓰기 윤리 준수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교과서 183쪽 상단의 빈 칸에 깔끔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내용 구조도입니다. 이 글은 설명문으로서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은 183쪽 처음부터 183쪽 19번째 줄까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쓰기 윤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83쪽 20번째 줄부터 185쪽 20번째 줄까지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으로는 사회적 쓰기 윤리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개인적 쓰기 윤리의 개념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맺은말은 185쪽 21번째 줄부터 186쪽 마지막까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쓰기 윤리를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윤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지 않음.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올 때에는 인용 표시를 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힘. 조사, 실험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 첨가, 과장하지 않고 그 결과를 왜곡하지 않음. 인터넷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지 않음.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작성함 등이 있습니다. 이 글쓰기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우리가 글을 쓸 일이 있을 때 이 내용을 꼭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날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입니다. 정태는 어떠한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인가? 본문을 읽어보면 쓰기 윤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쓰기 윤리와 개인적 쓰기 윤리입니다. 정태는 국어 선생님께서 내주신 보고서를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아 선생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 날개 질문은 185쪽에 있습니다. 글을 쓸 때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개인의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쓰는 글에서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씀으로써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글쓴이가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187쪽 생각 모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글쓰기에도 윤리가 있다에 읽고 쓰기 윤리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정의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쓰기 윤리에는 사회적 쓰기 윤리와 개인적 쓰기 윤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너무 많이 인용하지 않고 인용할 때에는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고 각 사례가 쓰기 윤리를 지켰는지 표시해 보자. 한번 여러분이 먼저 사례들을 읽고 지킴과 지키지 않음에 V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설명문을 쓸 때 사진과 그림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사용했다. 이거는 쓰기 윤리를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 사설의 제목과 문체를 손보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자신의 누리집에 올렸다. 것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 사설의 내용을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 신문 사설이 어디 신문에 누가 어디 신문에 언제 올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소설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썼다. 이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는 것이 바로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행문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본 것처럼 썼다. 이것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맺은 말에 잘 글쓴이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책임도 감당해야만 하는데 이 책임이 바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에서도 글쓴이가 지켜야 할 책임을 가리켜 쓰기 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에도 넓은 의미에서 자신이 쓴 글을 통해 자신과 독자가 소통하는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함은 물론 자신이 쓴 글을 읽게 될 독자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쓰기 윤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88쪽 생각 펼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글로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쓸 내용을 마련해 보자 했습니다. 글로 쓰고 싶은 주제, 예시로 친구애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만 더 하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알리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아래 글로 쓸 내용 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알리기에 대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겠는데 그 글로 쓸 내용은 우리나라의 한옥 문화, 우리나라의 명절,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적어봄으로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알리기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글로 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한 그림이나 사진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 출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 형태입니다. 저는 남산공원 누리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전통 음악입니다. 이것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 음악을 활용한 통화 연결음의 자료를 설명해주고 그것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 쓰기 윤리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규칙은 우리 반이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칙은 우리 반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었음을 밝힌다. 그 다음으로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쓰기 윤리 규칙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글을 쓰면서 다른 자료를 참고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힌다. 이 내용은
사회적 쓰기윤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5번 개인적인 내용의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쓴다. 이 내용은 개인적 쓰기윤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교과서 189쪽에 여러분이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물은 교과서에 기록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의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단원 중에서 세 번째 청소년 잠을 꿈꾸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한글학교 중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